여러분들의 발과 발목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홍준 원장입니다. 정형외과의 파트는 보통 관절 위주로 나누는데요. 발과 발목 부분에서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비교적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병과 치료법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발과 발목 분야를 전공하게 된다면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발과 발목이 불편한 환자분들께 더 나은 그리고 더 최고의 치료와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족부 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과 발목과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다 다루죠. 다 다루는데 특히 제가 더 관심이 있다 또는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점이다 라고 하는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냐면 발이나 발목, 다리가 틀어져서 변형이 생겨서 관절염이 온 환자분들이 저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들은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처음부터 단계별로 복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최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 환자분들 개개인별로 무슨 문제인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변형이 동반된 관절염 그런 환자분들의 진료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업데이트된 의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진료를 보고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느낀 점이 특히 발이나 발목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은 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정확한 진단을 듣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병원 가 보니까 어떻더냐 저 병원 가면 어떻더냐 이렇게 여쭤보면 특별한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면서 최신 의학 지식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지 환자분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업데이트된 의사 그게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어렸을 적 꿈은 글쎄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어렸을 때 꿈은 계속 변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변하고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한 반에 반 정도는 과학자, 반 정도는 대통령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쭉 커오면서 지금 돌이켜 보면 항상 의사라는 직업이 꿈의 리스트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좀 커가면서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좁혀졌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는 많은 환자분들이 기억에 남지만 보통 이제 의사로서 기억에 남는 환자는 과정이 힘들었음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한 50대 후반, 60 초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연세되는 아주머니였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가 있었던 분이었죠. 요즘 소아마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연세 분들은 아직까지 소아마비가 있었던 어릴 당시에 치료를 못하고 해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 아주머니도 마찬가지 소아마비를 어릴 때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진료실 들어오실 때 발등으로도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한이 된다. 그런데 그냥 한번 와봤다. 이게 고칠 수 있느냐? 아무런 기대감을 안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고 발등으로 걸어 다니던 분이 이제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시게 된 거죠. 그런 분들은 거의 50년 넘는 세월 동안 발등으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발바닥에 보이는 굳은 살 그리고 뒤꿈치에 두툼한 그런 부분 그게 발등에 있거든요. 발등으로 걸어 다니셨으니까 수술을 하고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물론 저도 많이 좋았고요. 그러면서 그 뒤꿈치처럼 되어 있던 굳은 살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면서 결국은 없어지거든요. 그쪽으로 딛고 다니지 않으니까. 걷는 모습도 달라지니까 적응이 되고 여러 가지 적응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환자분도 되게 만족스럽고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셨고 그렇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그 분에게 저도 역시 고마움을 느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점점 크면서 보람된 직업은 많은데 어떤 직업이 좋을 것이냐.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것들로 나 이외의 사람들, 타인을 이롭게 해주는 직업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타인이 조금 힘든 사람이라면은 더 의미 있고 보람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의사라는 직업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제일 부합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업으로 의사를 선택하게 됐고, 사실 의사가 되고 초반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의사가 되고 세월이 지나고 지날수록 돌이켜보니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잘했구나. 오히려 이제 세월이 가면서 더 이런 면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온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아요. 예능을 배우고 싶다. 음악, 미술 이런 예능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참 부러운 직업이 뭔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가수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특히 이제 싱어송라이터, 자기가 곡을 만들고 그 곡을 부르고, 물론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부를 수 있는 정도. 미술도 그냥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런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좋은 그림을 보고 이거 좋은 그림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눈, 그 정도 선까지는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원장님 어렸을 때 배운 악기나 저희 때는 악기는 유행을 했어요. 하나씩은 다 했거든요. 저도 피아노도 꽤 오래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했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은 뭐 악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안 되고요. 미술은 원래 되게 싫어하고 못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어디 여행을 가도 그렇고 미술 작품을 볼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까막눈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볼 수 있는 눈만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병원에서 휴식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일단 아쉽게 병원에서 휴식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중간중간에 이번 주 그리고 당장 내일 수술할 환자분들 엑스레이 사진 계속 이렇게 보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시간이다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눈 감고 음악 들어요. 눈 감고 음악 들으면 그야말로 휴식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좀 좋은 음악, 가사가 좋다든지 그런 게 확 이렇게 와닿는지 그러면 힐링 되는 것도 있고, 저는 뭐 고상한 어려운 음악은 듣지 않고요. 이제 힐링 시간이니까 좀 조용한 노래, 발라드, R&B 이런 위주로 많이 듣죠. 좋아하는 가수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가수요? 좋아하는 가수는 많은데 딱 좋아하는 가수 그럼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최근 한 몇 년간은 아이유죠. 원장님도 아이죠. 아이유 최고죠. 네,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팔자존 생각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선택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